591페이지죠? 591페이지요. 최우선 변제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선 변제 이렇게요. 됐죠? 여러분요 강의 노트 248페이지 한번 봐봐. 강의 노트 248페이지. 강의 노트 248페이지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박스 혹시 중간에 나왔죠? 박스 돼 있죠? 박스 보면 서울시 과밀역적권역 돼 있어요? 서울시 과밀역적권역, 광역시 빅4 이렇게 돼 있죠? 248페이지 가운데 서울시 박스에 과밀역적권역, 광역시 돼 있죠? 거기다 써 세종시 하나 더 써. 세종시. 거기에 세종시도 들어가. 그렇죠? 쓰여 있어요? 예. 써놓으면 돼요. 예, 세종시 들어간다. 세종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봐. 여러분요, 지금부터는 이제 강의 노트는요, 254페이지예요. 강의 노트는 254페이지. 자,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최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봐요. 자, 강의 뭐죠? 기본서는 591페이지. 591. 기본서는 591. 강의 노트는요, 254. 됐어요? 자, 한번 볼까요? 보증금 중 일정이 봐봐. 지금 제목은 뭐라고 나왔죠?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에. 거기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문으로 된 것은 뭐냐면, 소액 보증금. 써봐. 소액 보증금 우선 특권. 이 말이죠. 소액 보증금 우선 특권. 이 말이죠. 한문은요? 한문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최우선 변제나 소액 보증금이라고 하는 말이냐?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소액 보증금 우선 특권. 이 말이고. 그런데 제목은 봐봐. 제목은 법조가 제8조죠. 8조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보증금 동그라미 1억이라고 써봐. 1억. 일정액 동그라미하고 3,400이라고 써봐. 서울시에서 1억 중에서 3,400은 이 말이죠.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말이 1억 중에서 3,400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최우선 변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 최우선 변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줄거 봐. 다른 담보권자보다. 다른 담보권자.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자, 그러면 어디를 하나 비교하냐면 587페이지를 봐봐요. 587페이지는 뭐라고 돼 있죠? 587페이지 그 우선 변제권이라고 돼 있어요? 우선 변제권 아까 줄거었는데 법조문 3조 2예요. 밑에도 두 번째 줄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보다 우선. 그것을 우선 변제라고 해. 그런데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우선한다?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D가 있고 이렇게 E가 있단 말이죠. 여기는 임차인이고 여기도 임차인이고 여기도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임차인. 여기는 저당권이다. 여기는 전세권이다 이 말이죠. 저당권. 여기요. 여기는 근장이다 이렇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 우리가 최우선 변제는 최우선은 순서에 관계가 없어. 순서에 관계가 없어. 만약에 서울에서 1억 미만은 1억 이하는 얼마까지? 3,400까지 순서에 관계없이 무조건 제일 먼저 돈을 받아.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다른 사람보다 무조건 먼저 이 말이죠. 누구보다도 먼저. 그걸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먼저. 일본보다도 더 먼저. 그걸 최우선이죠. 다른 물건보다도 먼저. 알겠죠? 그런데 우선 변제는 우선은요. 우선은 여기 임차인 봐봐. 임차인은 우선은 앞에 사람보다는 우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누구보다 우선? 뒤에 사람보다 우선. 후순위보다 먼저 그걸 우선이죠. 최우선은요. 누구보다도 우선.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다? 우선 변제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이 말이죠. 최우선 변제는요.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다른 사람보다 제일 먼저 이 말이죠. 말이 다르죠. 알겠죠? 누구보다도 먼저. 즉 1억 이하의 경우는 3,400까지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받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이렇게. 알겠죠? 자요. 그 다음에 592번은 592페이지. 592페이지 보면 뭐라 나왔죠?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뭐를 구비해야 돼? 대항 요건. 알겠죠? 그래서 8조 법사 1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줄과
경매 신청의 등기 전, 경매 신청의 등기가 뭐죠? 압류 등기죠. 압류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해야 돼요.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 대항력을 갖춰요. 대항력 어디까지요? 전입 신고 전까지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자, 기억 봐봐. 기억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산 주택의 매차는 실제 용도가 뭐냐? 이것을 따지지.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이거 한 번 했는데 기억나나요? 여기요? 이게 맨 처음에 모텔이었어, 모텔이었는데, 여기 A가요, 이 모텔에 근장을 잡았어요, 근장. 언제요? 2월 1일. 그런데 이 모텔이 나중에요, 하도 모텔이 안 되니까 이걸 뭐로 바뀌냐? 뭐로 바뀌지? 이것이 원룸으로 바뀌어, 원룸으로 바뀌었어. 언제요? 5월 1일 날, 원룸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 들어왔어, 소액 임차인이. 그런 상태에서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상가일 때 상가일 때 근접권자가 먼저 돈을 받느냐? 상가가 나중에 원룸으로 바뀌었죠. 그럼 주거로 바뀌었죠. 현재 임차인이 먼저 받느냐? 소액 임차인이. 알죠? 우리 민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공부상 용도가 뭔가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뭐를 따진다? 실지 용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이게 모텔이니까 현재 공부상 용도는 영업용 상가로 되어 있겠죠? 그거하고 관계없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소액 임차인으로서 뭐를 한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먼저. 그래서 그걸 얘기해요.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거기까지 줄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점포나 사무실 용도로 사용된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바로 옆에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주거용 건물로 이를 용도 변경 되겠죠? 그러면 바로 밑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알겠죠? 우선하여 변제만. 누가 우선한다? 임차인이 우선한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여러분, 니은은 뭐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는 대지에 대한 경매 대금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첫 번째 끝에 봐봐. 니은이에요.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 변제에 관한 법률은, 그래서 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죠? 여기 한번 봐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전번주에 다 했던 건데 봐. 우리가 지금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죠? 그럼 우리 뭐라고 했죠? 건물에 대한 경매대금하고 토지에 대한 경매대금 모두에서 우리 임차인이면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전세권자는요, 건물의 전세를 설정한 사람은 건물의 경매대금에서만 돈을 받아요. 토지에 저당을 잡은 사람은 토지의 경매대금에서만 돈을 받아요. 그런데 임차인은요, 토지의 경매대금과 건물의 경매대금 전부에서 돈을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이 미등기예요? 그럼 미등기면 건물은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미등기니까. 그럼 뭐만 경매된다? 토지만 경매될 거 아니에요, 토지만. 여기서 토지만 경매되죠? 토지만 경매되죠? 그러면 토지만 경매가 되면 토지의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뭐를 포함하니까? 대지를 포함하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디귿 보면 디귿은요, 줄고요,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소유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요, 기존 채권을 해소하려는 데 있다. 기존 채권을 해소하려는 데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은 보호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의리갑이라는 사람한테 5천만 원 빌려준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의 집이 지금 곧 경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일단 그 집 방 한 칸에다가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보증금 5천 해놓으면 나중에 경매가 되면 5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입신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살질 않았다 이 말이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돼. 주택 임차인은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나온 거죠. 한 사람이요, 이 아파트가 원래는 6억인가 7억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월세 보증금이 아무리 안 돼도 1억은 넘잖아요. 넘는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3,200인가 그랬단 말이죠. 3,200이니까요.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월세 보증금 한 2억에다가 한 15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3,200에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왜? 경매가 되면 최우선 변제로 이건 보장되니까. 3,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두고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경매가 됐어. 이 사람은 3,200 받을 수 있는가? 판례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 사람이 중개업자인데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들어갔거든요. 이 사람은 이 건물이 곧 경매가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경매가 된 거 아니까 아무도 여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3,200에 들어가면 경매가 되면 3,200은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3,200에 들어간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경매가 될 것을 미리서 알면서 들어간 것이죠. 이런 경우는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소액 임차는서 보호받을 목적으로 들어갔다. 실제로 사용 수익할 의사가 없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니은은 이거 니은 아까 있었는데 봐봐. 대지하고 건물이 있죠. 근데 건물이 미등기야. 그러면 건물이 경매 안 되고 대지만 경매가 되겠죠. 대지에 경매되면서 돈 받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지하고 건물이 같이 경매가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물 경매는 취하가 되고 대지만 경매가 됐어. 그래도 대지에 경매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배당 요구 채권이죠. 그럼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배당 요구를 해야 돼. 그것을 뭐라 한다? 배당 요구 채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배당 요구 채권. 그래서 두 번째 줄 줄거봐.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배당 요구하지 않죠? 그럼 돈 안 줘요. 알겠죠? 배당 요구 채권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밑에서 니은 봐봐. 니은이에요. 세 번째 줄. 니은의 세 번째 줄. 임차인이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 368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거기를 줄고, 민법 368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거기를 줄고 꼭 가로로 묶어. 그것은 뭐냐? 동시배당.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 동시배당이라는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동시배당.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공동저당에서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디귿 봐봐요. 디귿. 자, 지금 보면 우리 뭐냐면 주택임자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배당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이렇게 돼 있죠?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배당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세 번째 줄 가운데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강제만 신청하였다면 맨 끝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봐봐. 우리는요 원래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지 돈을 준다고 했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등기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하면 배당 요구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되죠.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 임차인이 우선 배정권하고 최우선 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이 이 사람이 임대인이 돈을 안 주니까 법원에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임차인이 경매를 했어. 그럼 봐봐요. 임차인이 왜 경매했겠어? 돈 안 주니까 돈 받으러 경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청구한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당연하죠.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청구한 경우는 알겠죠?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죠. 자, 그다음에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이죠. 그럼 일정의 범위와 기준은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줄고요. 첫 번째 끝에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했어요. 이것을 뭐라 한다? 최우선 변제권은 이 말이죠. 어떻게 한다? 바로 옆에 줄고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줄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뭐만 해? 심의만 해. 정한 것은 어디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해. 알겠죠? 그럼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어디가 있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그것은 법무부에 있어요. 법무부. 위원장이 누구냐? 법무부 차관이에요. 그런데 뭐만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우리가 최우선 변제, 즉 서울에서 1억 중에서 3,400까지 보호해준다. 이것을 심의만 한다고. 결정도 못하고.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죠. 서울시 얼마? 1억. 그 다음에 과밀역조권자가 얼마? 8천.
광역시하고 거기 나왔죠.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기픽포 얼마? 6천. 그 밖에 기밖에 지역이 5천인데 5천. 그 밖에 지역 5천. 예, 5천. 그 밖에 지역은 얼마? 5천. 왜 4,500이 되지? 그 밖에 지역은 5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죠? 그럼 서울특별시 밑에 봐요. 3,400. 3,400. 그 다음에 2번은요? 수도권은 얼마요? 2,700. 그 다음에 광역시는 얼마? 2,000. 그 밖에 지역은 얼마? 1,700. 1,700. 5,000하고 지금 1,700이 안 바뀌었네요. 1,700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런데 얘는 봐봐. 여기서 세종시가 광역시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세종시. 응? 광역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바꿔 지금 그 밖의 지역은 얼마다? 5,000. 그 다음에 기타 그 밖의 지역은 얼마다? 1,700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최우선 변제권의 한도죠? 최우선 변제권 한도는 얼마의 범위 안에서? 2분의 1. 그래서 여러분요 시행령 두 번째 줄 봐봐. 주택가액이 얼마?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 정도만. 자, 그럼 다음은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봐봐. 이 주택임대차위원회가 하는 짓이 뭔가 한번 봐봐. 8조에 따라, 8조가 뭐죠? 8조가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8조에 따라 그것을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8조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는 임차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만은 심의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뭐 한다? 둔다 동그라미 둔다. 어디에 둔다? 법무부에 둔다. 법무부에 둬요. 둘 수 있다가 아니에요. 둔다. 알겠죠? 뭘 한다고? 심의. 결정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심의하기 위해서 둔다. 알겠죠? 나머지는 안 봐도 돼. 그리고 위원장이 누군가 봐봐. 법무부 차관인데 차관도 심의밖에 못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봐봐. 2호 1하고 2. 거기 보면 우리 사자가 또 같이 또 나란히 또 동등한 자격으로 있잖아요. 변호사. 그 다음에 가운데를 읽지 마. 기분 나쁘니까. 공인중개사. 같은 사자죠? 알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위원이 될 수 있다. 몇 년 이상? 5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돼. 됐죠? 그래서 나머지는요. 나머지 그냥 한번 보시면 돼.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최우선 변제예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